있습니다. 금품을 받거나 흑색 환전을 하는 행위를 배격합시다. 선거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 모두가 양심에 따라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제일 그거 나온다. 아니, 제일 대상이라는 거. 세 번째 기호 4번 목지영 후보자, 네 번째 기호 2번 신계륜 후보자, 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바로하여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문교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거불구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지난 96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4년간의 의정활동, 지역활동을 끝내고 이번에 다시 출마한 기호 1번 한나라당 강성재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페어플레이를 원하는 유권자 여러분, 연설 벽두부터 여당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은 어색합니다만은 이거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일 전인 지난 4월 5일 수림초등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신계륜 후보는 27분간의 연설 중에서 23분간을 이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으로 기종했습니다. 신 후보가 선거복도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주장을 크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지난 합동연설에서 일을 하고 싶은 신 후보가 내가 국회에 되면은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답게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설을 듣고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지난번 떨어진 데에 따른 분풀이, 한풀이 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연설을 했고 신 후보는 네 번째인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설을 끝냈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오늘 두 번째 제가 연설을 하게 됐고 또 신 후보는 네 번째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목만 한 몇 가지 골라서 여러분이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강성주가 그런 사람인가? 사실은 여러분이 4년 전에 저를 뽑을 때 이 강성지야말로 역량있고 경륜있고 따뜻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고 지역 발전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뽑아줄 겁니다. 그런데 신후보 얘기를 들었더니 이거 천하의 무능하고 경륜이 없고 무능한 지역발전도 못하고 의정활동도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인상되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5분 넘지 않겠습니다. 신후보가 네 번째 연설이기 때문에 제가 끝나면 신후보 연설을 다 들으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지난번 앉아있으려니까 참 얼굴이 붉어져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연설 끝나고 그냥 내려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 활동을. 이번에야말로 신재륜 후보가 제대로 된 정견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첫째, 신 후보는 4년 전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흑색 선전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 자신의 부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신 후보 부인이 그런 흑색 선전을 들었는가? 그것도 의문이었고 또 이름도 참 되게 거창합니다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는가? 나 이것도 처음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은 그런 흑색 선전을 저와 저희 지구당에서 퍼뜨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무슨 병인가 내과 전문의가 알아봤습니다. 발병 원인이 주로 자사 항체 면역증이나 염증 및 종양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이며 심리적 상태 그러니까 심적 쇼크를 받아서 발병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색 선전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15대 국회의원 총수는 299명입니다. 저희 의정활동 성적이 상위 100인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모치 비난했고 꾸짖었습니다. 저는 당 총재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바쁜 당직을 맡았습니다. 중앙당 일에 바쁜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의정활동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임원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사무총장이나 원내총무 등 내놓은 당자들 거의 모두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당내 바쁘면서도 의정활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색적인 책을 썼습니다. 1년 반에 걸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 1년 반에 걸쳐 쓴
땀과 눈물로 쓴 야당 오늘 6.1일기 바로 것입니다. 의정 활동 조금 못 오더라도 우리 정치사의 답을 이 채왕군을 눈물로 쓰는 것, 이것이 더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대체 제가 오는 2002년 말 대통령 선거 결과로 한나라당이 승리하여 다시 집권한다면 호남 출신인 저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장관으로 병들 수도 있다. 이렇게 했더니 신 후보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 저희 우정보고서를 들고 나와서 왜 4년 전에 찍은 사진을 실었느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4년 전에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20일 전에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 얼굴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이런 걸 트집 잡고 신후보 명함 보세요. 선거법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아요. 사진만 가지고 봐도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 유권자 여러분, 유수와 같은 세월이 흘러 다시 유권자 여러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20세기가 21세기로 바뀌었으며 헌정사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크나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처음으로 여야 정권 개최가 이뤄진 일입니다. 저는 1년 만에 여당 의원 생활을 나가보고 야당 의원에 비해서 2년 반 가시밭길을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여당 중진 의원을 비롯해서 심지어 초등학교 내 동기동창까지 여당으로 하는 권유와 요구를 했지만은 난 단연코 일축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뽑아준 4만 5천여 유권자들 대신할 수 없었고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은 명예를 갖다 물려줘야 되겠다. 변절자라는 정치 철새는 물려줄 수 없다. 이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사실 사람은 정도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80년 서울범 시절에 이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을 기도했습니다. 이거 만천하 세상에 알려야 되겠어. 그래서 의원자 여러분도 민주화운동을 도와주고 선두에서 제가 걸렸습니다. 8개월도 못해서 우리는 해직이 됐습니다. 4년도 눈물겨운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에 있던 큰아이, 지금은 28살 되고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둘째 아이, 그때 유치원생 했습니다. 지금 제대하고 통학했습니다. 저는 그 민주화운동이 세인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2번 낙선했지만은 세 번째는 이 사람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 제1야당인 한나라당 후보로 이 연단에 서 있는 이 사람 가운데는 참혹 깊습니다. 제가 지난 12년 전 성북에 처음 발을 뛰었을 때 우리 성북을 보면 7층도 마다가 없는 그런 나쁘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놀곡산과 기름동, 종암동에는 수많은 산동네, 닷동네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골프를 배우지 않기로 작심했습니다. 오늘까지 한 번도 어떻게 칠 줄도 모르고 골프채 잡은 적 없습니다.
국정에 들어선 땅은 원래 문화공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기, 군대 동기, 또 신문사 같이 있었던 최병렬 농무부 장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전에 아무도 그 출사가 없었어요. 217평의 땅을 서울시에 넘기도록 해서 그 대지 위에 기름삼동 제일 꼭대기에 우람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름종합사회 복지관입니다. 또 월곡산 정상에 팔각정을 건립하도록 했으며 월곡산 곳곳에 힐공간과 함께 월곡산 중턱과 자락을 끼고 걷는 순환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순환도로가 생긴 후에 청소년 범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쉽고 신선하게 하고 국경이 정의자들을 위해서 상한 조건을 매우 완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공부에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서 지난 4년 동안 새로 들어선 20평 안팎의 고층 아파트, 소남일동의 삼성아파트, 종암이동의 SK아파트 모두 8,0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저는 국사를 감독하는 국회 산업자원으로 있으면서 이 가스공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진력해 왔습니다. 진입원은 산자위와 한국가스공사 또 도시가스는 별로 큰 이행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국회 산자위의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에 관한 도매사이고 그 다음에 한진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우리 지역을 갖다가 실제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있는 이 회사는 소매사입니다.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의원은 가스 보험은 강성재 의원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울시 부시장 시절 한진도시가스 사장과 극동도시가스 사장을 부시장실로 불러서 보고받도록 보고를 많이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계론 후보도 우리 지역 가스 공급에 일조했죠. 그러나 저 선거 공보의 사진에 나와 있듯이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저는 가스회사를 직접 방문해 일이 성납되도록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조그만 선물까지 가져가서 서 사장님 좀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62%, 서울 전체 평균 보급률이 80%, 이거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전 지금 지도를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각 동에 몇 번지가 아직 안 돼 있고 몇 번지가 돼 있고 그런 지도와 함께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도 피차 많은 연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활동한 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국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신계를 후보는 자리에 앉아서 부르고 저는 현장을 찾아가 문제 해결했습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과학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면 안 됩니다. 일꾼은 책상머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오라 가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발로 뜁니다. 누가 진짜 일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배달된 선거 홍보를 보면은 신현은 자신을 떠오른 태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처럼 말입니다. 떠오른 태양이다. 역시 신유모는 전국 국민보다는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렸습니까?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 한 지역의 수건사업이 1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작은 사업 하나도 정밀관계를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사시킨 데는 3, 4년 이상이 소요되며 큰 일은 10년, 덜어는 몇십 년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행정관서, 정무부시장 1년여 근무에 따라서
모든 수건사업을 자신이 추진했다고 말한다면 삼척 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일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미완성인 채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추진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갖추기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석간이민동의 전동 차량 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 주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둘째, 미아 삼거리 전철역에서 드림랜드와 장동 일대를 거쳐 성북 전철역에 이르는 지하철 순환선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철은 지금 시공기인 지하철 6호선과 기존의 4호선을 연결하여 장인들을 현재 심각한 교통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순환선이 건설되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까지 원하는 모든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선되면 다시 산정이 되겠습니다. 넷째, 맞벌이 부부들 위하여 차가수 유아들 교도소에서의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이삼동 공동시장 뒤편의 303번지 일대의 자연녹지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정신박약화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성북제의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낸 선거 공부에 자세히 나와 있음을 덧붙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동북구 10개 선거구에서 제가 출마한 이 성북을 제압하는 모두 여당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만일 우리 성북구마저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면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량 등 10개 선거구를 여당이 모두 싹쓸이하게 됩니다. 우리 동북구에서 야당 후보 하나쯤은 당선시켜야 경제권의 독선 독주 나가 독재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북구에서 한석이라도 내줘야 이 정부 정신 차리고 우리 서울시민 무서울 줄 알게 됩니다. 여론조사로는 그야말로 백중시세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론조사 전화가면 저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은 아이고 아직 안 정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응답을 안 씁니다. 그걸 잘 모르고 대답한 사람만 기준해가지고 오니까 제대로 여론조사가 됩니까? 제가 이거 있습니다. 여권 핵심에서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성북을 우리를 정책직으로 지정해놓고 대단히 물량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실감할 겁니다. 자신이나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양을 받은 사람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성북을구 곳곳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 술 대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은 관광버스까지 동원해서 월곡동과 장흥에서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지구당은 이런 불법 사유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당 물량 작전에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최근엔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꼭두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발로 뛰니까 목은 쉬고 눈은 충혈되고 체중은 4-5kg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입니다. 하자가 없어. 그런데 역시 흑색전도 효과가 있어요. 이 일이 아까 들어오는데 30대 후반의 한
남자가 건강 이상 없으세요? 바로 40분 전에 부른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 계신 분은 이거 혹시 돌았지 않냐고 저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돌았다고 내가 이 흑개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지만은 그러나 그 탄론할 경우에는 이것은 엄청난 참 불신을 그 못 믿을 사람들 저질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또 하나 될까요? 참 깨끗이 살아오느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재산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투스택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제가 투기해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겨서 강남의 오르건대의 호합비를 샀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부득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재산액을 그대로 또 공개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실시에 따라 여당의 신 후보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96년 신고한 재산은 1억 7,200여만 원입니다. 같은 해 제가 국회에 비해서 신고한 재산 액수는 3억 2천만 원. 결국 저보다 배 가까이 적습니다. 4년 뒤입니다. 그런데 정부 무시랑 임명된 후인 98년 8월에 신고한 재산은 4억 2천여만 원. 2년 새 2배상 늘어났습니다. 2년 새 2억 5천만 원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4년 동안 3,600만 원이 줄어 2억 8,400만 원을 지난 연초에 신고했습니다. 4년 사이 저는 재산이 줄고 신후보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역에 받은 10년이 저보다 받는데 지난 3년간 납부한 세금은 저희 절반이 못 미치는 310만 원입니다. 저는 700만 원. 더구나 7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징계로 누구는 정권 교체 1년 후 2억 2천만 원을 주고 현재 43평의 현금 아파트를 사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이렇게 재산이 벌어나는 겁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랬지만은 계속 들어요. 그렇지만은 지난 7년 동안 제가 만든 월곡장학회 이거 운영해왔습니다. 300여 명의 고등학교 대학생에게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민심을 대변하고 있는 유권자 여러분, 전심을 대변하고 있는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주권선거 대 깨끗한 선거, 당권선거 대 민권선거, 반민주선거 대 민주선거 대결입니다. 아무쪼록 흑색선거에 속지 마시고 향후를 저거한 밖에 오늘 4월 13일 투표소에서 민주시민의 양식과 양식을 지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을 여러분 앞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간층의 비중은 63%에서 38%로 줄었고 빈민층은 2배로 늘었으며 우리나라 빈민이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탑의원대는 발표했습니다. 세금은 크게 늘고 골목 경기, 대외시장 경기는 바닥 경기입니다. 서민은 더 못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반서민 정권이라고 감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유권자 여러분, 깨끗한 서민 정치인 상을 온몸으로 실천해갖고 앞으로도 이를 금과업적으로 이기면서 헌신을 기호 1번 강성역에 표를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 현 정권의 독재를 정리하고 경제 정책을 서민민주로 바꾸도록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 강성재 후보 연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치에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설 순위 4번째 기호 2번 새천년 민주당 신계륜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야간역이 키가 커서요 마이크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난 5일날 유세 때도 마지막 기호 마지막 순서여서 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많은 유권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우연하게도 마지막 순서여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게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기호 2번 신계룡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전 이 석관초등학교 졸업식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IMF 한파가 아주 많이 넘치고 있었을 때 어려운 때였습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졸업했지만 그 중에 한 학생이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신데 어려워서 빚에 쪼달리다가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마저 가출하고 난 뒤에도 15일 동안을 혼자 지내다가 끝끝내는 졸업식장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 아이마저 가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많은 서민들이 그와 비슷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 서민 앞에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정책 판단 잘못한 정책자들, 정책 위반자들, 당시 한나라당이 외환관리를 잘못하고 국민경제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란 주범인 한나라당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강성재 후보께서 우리 민주당 보고 서민을 반대하는 당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맨 먼저 2000년 들어서 정책 사업으로 내놓은 것이 서민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 서민이야말로 나라를 이끄는 기둥이고 주인인데 IMF 환란을 극복하는데 금모기 운동 등을 통해서 국민을 단합시키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인데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찬사를 보낸 대단히 현명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운동을 벌려나간 주인들인데 지금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지금부터 모든 재원을 집중해서 서민 돕기에 쓰자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고 있느냐? 아까 차민현 후보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서민을 돕는데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부채를 갚아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당 주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민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 약 1억 원의 빚을 졌다고 쳐봐요. 그러나 그 가정의 성원인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이 위에 넘치고 가정이 화목하면 그 1억 원 빚 갚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 얘기를 생각해봐요. 단돈 1000만 원 빚을 진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간에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애가 넘치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이 1억 원 빚이 됩니다. 또 다시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불만이 생겼기 때문에 나라 운동, 나라 애국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없이 사는 서민들을 도와주어서 그분들이 국민 전체 화합하게 만들어서 화합된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96년 선거에 실패했을 때 참 제가 마음이 무척 답답하고 우울해서 이 석관 이동 골목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한 대여섯 살 돼 보이는 아이하고 손을 잡고 앉아 있어서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저를 지나가는 걸 보고 한 10발자국 앞에 갔는데 그거 신경이 씨 아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리 좀 와보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같이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한 대화한 내용이 뭐냐? 어째서 석관동은, 장이동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만 장소가 하나도 없느냐? 초등학교도 개방되지 않은 경우에는 놀 데가 없다. 자기는 일도 하는데 이 아이가 나가고 싶어 하니까 행여나 교통사고 날까 봐서 얘를 데리고 왔다. 이것이 무슨 사람 사는 동네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 과연 그러하군요.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문제를 고치겠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그 아주머니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정권이 바뀌고 제가 서울시 부장이 가서 그 아주머니 말씀을 맨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마을마당입니다. 나는 성북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이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호응이 좋으면 전 서울시로 확대시킨다라고 도의 시장에 보고하고 내 임의대로 석관동, 장이동 일부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마을마당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만드는데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많은 곳은 20억 원도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마을마당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우리 주민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행정도 했습니다. 이게 마을마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마을마당을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꼭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많은 후보들이 그걸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할 일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더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월고산에 보면 배수지 만들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무려 6년간의 공사 끝에 약 500억 원의 5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돼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전에 공사가 시작돼서 이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참 오랜 기간, 오랜 공사 끝에 만들어진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배수지가 무엇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배수지는 우리가 먹는 상수도 물의 치수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워커힐 바로 아래 있는 한강 물 중에서 아주 더러운 물을 경주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이 많이 오염돼서 점점 상류로 올라오지 않으면 물이 더러워서 정화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국회 시절에 이 치수원을 8단댐 바로 아래에 있는 강북치수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강북치수장에서 2m가 넘는 직송관을 통해서 월곡산에 올라가서 월곡산에서 압력을 넣어서 가파되게 보급되게 됐습니다. 이 큰 공사가 이제 곧 완공됩니다. 같은 선물이지만 어떻습니까? 더 맑고 한강 속에서 제일 맑은 1급수 물을 먹게 된다면 우리는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1차 유세 끝난 다음에 석관동에 초등학교 신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1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문화강북부의 동의로서 석관동에 초등학교 하나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그걸 자기가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이걸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누가 했다는 말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노력을 했고 주민들도 노력했고 그때 제가 설명했다시피 석관동에 초등학교 만들어진 것은 석관동 주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분들이 서명하고 그분들이 호소하고 그분들이 운동을 벌이고 그분들이 성북구청에 청원을 내고 저한테 말하자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각계각층의 지원과 성원 덕분에 초등학교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석관초등학교 신설된 거 우리 주민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여기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하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집을 보니까 공약이 참 많은데 두산 아파트를 모 후보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두산 아파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아빠 주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전동차 기지창 문제가 첨예에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승무구청장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도 그쪽에서 말하자면 건설 준비를 위한 건축물 허가를 냈는데 구청장이 반납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저하고 물론 협의했지만. 그래서 반대운동을 전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조선학법도 만들어질 때 전동차 기지창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얘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이미 그때 초등학교 지어질 때 그때 당시 법은 2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하나를 짓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과 건설회사와 땅 주인이 짜고서 2000세대에서 2세대 모자란 1998세대만 짓고 학교를 안 짓는 편법을 벌였습니다. 그 후과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학교를 지었으면 뭐하러 초등학교가 필요합니까?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하나 또 만들어야 되고 많은 우리 국내 세금을 낭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비록 지난번 선거에 실패했지만 제 나름대로 선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 간 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명예 이런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권력 추구도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92년에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앞에 맹세했던 말, 성북의 뼈를 묻는 각오로 여기서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던 말을 생각했습니다. 성북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북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 부시장을 갖고 저는 현역 국회의원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순환도로 연결도로가 완공되게 되면 아마 종암사거리에 교통원잡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성북구 환경을 많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보면 뒤에 우리 성북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아사거리입니다. 드림랜드 앞길을 지나가지고 교통이 막히게 되는데 그 막히는 원인은 차선이 두 차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공사해서 넓히지 않는 한 이 만성적 교통적체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뚫어야 합니다. 넓혀야 합니다. 넓히고 미아사거리에서 창문역 앞길과 드림랜드 앞길로 가는 전철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모두 그걸 공약했습니다. 나온 후보마다 다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느냐, 누가 가장 정확히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2기 지하철 공사를 끝내고 3기 지하철 구상과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다려 가야 합니다. 가서 말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이것이 북부지역 교통소통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지를 말해야 합니다. 반대하면 설득해야 합니다. 재원이 없다고 하면 재원 갖다 줄여서라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공약보다도 실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믿음과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이동 304번지, 303번 일대 녹지입니다. 녹지는 이미 해제 결정됐습니다. 근데 뭐 후보는 녹지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 모르고 하신 겁니다. 과연 녹지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뭘 세울 거냐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거기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부시장실에 일부 검토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고시장과 협의하고 진정호 구청장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이 잘 진행된다면 장안기동 석관지역의 개발의 표시, 개발의 어떤 촉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동의한다는 뜻을 주시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 나가서 이 공장들이 잘 운영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성북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잘 돼야 밥도 많이 팔립니다. 신발도 많이 팔립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굴해서 벨트를 엮어서 성북 지역의 영세공업들이 정말 떳떳하게 성북 발전의 주역으로서 떠오를 수 있도록 재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이 자리에서 정말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질적인 평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 아무 일도 없이 지내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 보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잘 판단하다가 단지 지역 보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만 나오면 그 지역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지역이 노예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마음껏 지역 감정의 선거에 아동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의 것을 끊어줘야 합니다. 우리 후배 세대는 이런 부끄러운 유사를 물려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을 벌자고 요구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진심으로 제 말을 받아들여서 지역을 버리자. 그리고 돌아가셔서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자식들에게 말해서 이번 선거는 지역을 버리고 투표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호소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이상으로 제